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면은 양이 양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음으로 보인다는 얘기인 겁니까? 예, 양이 음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볼 때. 그런데 잘 봅시다. 우선순위를 봅시다. 우선순위를. 양과 음일 때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양이 먼저죠.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양이 먼저 우선순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음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잘 봅시다. 흔히 이 동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걸 음양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양이 먼저다. 무조건 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음과 양을 얘기할 때는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는 음양이냐. 그러나 우리가 통상 그냥 얘기할 때, 즉 남자는 양, 그럼 여자는 음. 그냥 남자 할 때도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기존 전제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시대적 가치 상황 속에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두지 않는 겁니다. 즉 생략되어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즉 남자 얘기하면 뭡니까? 이미 여기에는 여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여자의 상대로 남자라고 얘기하지, 남자 얘기하는데 어른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략됐을 때만 우리가 남녀를 그냥 이렇게 음양으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런 게 없더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른 하면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아이, 좌측 하면 우측, 위 하면 아래, 이런 개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략이 없다면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보통 통례를 볼 때 양의 기운은 뭡니까? 활동하는 기운이니까 남자는 활동하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음의 기운은 동정하는 기운이니까 가만히 여자는 집에서 멈춰 있는 기운, 움직이기보다는 가만히 멈춰 있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여자가 그 음인 건 아닌 겁니다. 자, 어떤 경우는 남자는 양의 기운이니까 남자는 무조건 활동을 해야 좋다, 여자는 음이니까 무조건 집에 있어야 좋다, 그렇게 논리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있을 때는 있어야 되는 것인 거고요. 양의 기운을 많이 가졌으니까 양은 뜨거운 기운이니까 양 기운을 많이 가진 남자는 뜨거워야 좋고 음 기운을 많이 가진 여자는 차가워야 좋다. 아닙니다. 그러면 음 기운이 차니까 거꾸로 뜨거워야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이지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제시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음양의 선우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음과 양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왜곡되어 있는 겁니까? 왜곡되어 있는 게 현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음이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양이 틀림없이 먼저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음양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음양. 자, 양. 이렇게 얘기할 때는 틀림없이 양이 먼저가 아니라 음이 먼저가 되죠. 이건 뭡니까? 우리는 음이 먼저다, 양이 먼저다를 구분하기 앞서 음이 먼저는 어떤 시각이다, 양이 먼저는 어떤 시각이다,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음양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 속에서는 어떤 시각입니까? 절대적 시각입니까? 상대적 시각입니까? 예, 상대적 시각이죠. 즉 양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음이 거꾸로 먼저 보이고 양이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남녀라고 해서 남녀는 뭡니까? 양이 먼저고 음이 먼저죠. 이건 무슨 시각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시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뭐라겠습니까? 음이 먼저인 것이 주로 많이 있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양, 음양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체를 갖춘 것들은 주로 음이 먼저로 움직이는 것이고, 기운의 측면 내지는 어떤 기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양이 먼저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은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앉으나 서나 당신, 앉으나 서나, 서나 앉으나 하지 않고 앉으나 서나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앉을 때를 음이라고 하고 서 있을 때를 양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음이 많죠. 들쑥날쑥 음이 먼저 많다고, 주로 음적인 측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먼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통상 좌와 우를 얘기할 때도 좌측이 양이고 우측이 음입니다. 이것은 오행의 위치에 따라,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행의 위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계 뭡니까? 수하고 화라가죠. 왜요? 시작하는 게 수고 제일 먼저 열기,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과 양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1, 2번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을 지향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좌측, 이것이 뭡니까? 목과 화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좌양, 우음, 남자는 좌측이, 여자는 우측에서 이런 모든 논리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지만, 그렇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양이니까 음이니까 딱딱 부러지게 적용한다. 그건 얘기가 틀린 겁니다. 원칙은 적용할 때는 또 다른 그 적용의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지 원칙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현실에는 양인 것과 음인 것이 섞여 있는데 주가 바로 음인 것을, 즉 음을 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음이 우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음양론의 현재 이 음과 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음과 양의 측면에서 우리가 음양을 바라볼 때 음과 양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음양은 상대적인, 음양은 거의 균등하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양, 그다음에 양과 음은. 그런데 실제는 음과 양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정수계로 칠 때, 정수영 이렇게 개념을 칠 때 이 부분에 중간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자가 물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양과 음은 동등할 수가 없는 개념은 뭐냐?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즉 나와 너인데 나와 너는 어떤 형태에 됐든 현실은 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음양을 먼저 우리가 제일 음양의 원초적 개념으로서 태양이 보이는 것과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개념으로 놓고 칠 때 정확히 가만히 태양 놓고 우리 지구 형태를 원으로 구분할 때 틀림없이 어떤 반을 잘라서 이쪽은 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선은 반으로 갈라지겠지만 우리가 어둠과 밝음으로 칠 때 바로 어느 정도 지나, 즉 BMNT나 EMT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음과 양의 정중앙선을 지난 일정한 지점까지는 아직은 양이 지배를 합니다. 즉 밝음이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둠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렇듯이 음과 양은 현실 세계에서는 균등한 것이 아닙니다. 음양은 다른 겁니다. 물론 또한 음양은 같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음양은 다른 겁니다, 음양은 같은 겁니다 얘기할 때 이것을 그냥 얘기한다면 이것이 말장난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는 뭡니까? 전제 조건이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음양을 2로 바라보는 것과 음양 중 3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는 뭡니까? 상대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양을 음과 양이 아닌 제3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같다고 보입니다. 왜?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보입니다. 단 중간자만 달라 보이죠. 이것을 외부 시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음양의 공통 외부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음양은 같다고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이 닮았고 코가 닮았고 손발이 닮았습니다.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멀리서 바라본 시각이고 내면에서 바라볼 때, 즉 내부적으로 내부 시각, 공통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결코 음양은 같지 않습니다. 음이 크든 양이 크든 반드시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인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틀림없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짝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비슷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는 정확히 볼 때는 다르다. 그 얘기는 우리 눈에 코가 있어 콧구멍조차도 짝짝입니다. 정확히 보면 눈조차도 짝짝이고 귀도 짝짝이고 전부 다 이 손발도 결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밀히 보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논리입니다. 즉 양이 많든 음이 많든 해서 한쪽이 치우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양이 지배하든 음이 지배하는 게 현실 세계입니다. 그럼 이것을 균등하게 해주는 건 뭡니까? 이것을 균등하게 해주는 건 바로 중간자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 둘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결코 둘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3의 요인, 중간자가 와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요 이 음양중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문화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인생사에도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현재 행위를 했을 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해서 적선해서 또 공덕을 베푼다고 하죠. 어떤 불교 용어로서는 그런 일을 했든 누구를 두드러펴서 안 좋은 일을 했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행위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의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노력을 해나가죠. 이렇게 그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노력 현재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서
바로 봉급을 받고 아니면 뭘 갖다 주면 수당을 받고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런데 1, 2, 3 논법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분석해 본다면 내가 지금 하는 행위의 결과는 지금 하나로 다 나올까요? 아니면 둘로 나눠서 나올까요? 아니면 셋으로 나눠져서 볼 수 있을까요? 예, 빙고입니다. 뭡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어떤 행위, 노력,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그냥 지금 당장이 아니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내가 누굴 때리면 걔가 날 때리든지 말든지 하고 내가 지금 노력하면 봉급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노력이 있을 때, 지금 노력했을 때 바로 그 결과가 지금 즉시 나옵니다. 내가 인사를 하면 고맙다 소리를 듣고 욕을 하면 같이 욕을 먹습니다. 이런 것이 행위고 지금 노력한 대가를 봉급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로 현재 나오는 하나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오는 것.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 후에 통상 볼 때 한 3, 4년이나 5, 6년 3년에서 7년 사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지금이 방금이 아니라 또 후에 아니면 짧은 것들은 조금 후에 나타나는 시각. 조금 후에. 조금 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내가 노력해서 봉급을 받았으면 이게 끝이지. 지금 내가 노력해서 또 수당을 팔아서 물건을 팔아 돈을 받아서 끝이지. 이게 다음에 나타나는가? 이게 틀림없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봅시다. 누군가 이렇게 막 하다가 말싸움이 났습니다. 아니면 말싸움 하는데 내가 이 순간에 밀어붙였습니다. 이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끝났죠. 그런데 그 순간에 졌다고 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승복하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 다시 또다시 그 문제가 발단이 또 됩니다. 사실은. 자, 우리는 통상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혹은 2년 혹은 7년 사이에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조금만 받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몇 년 후에 그 사람은 다시 그 능력을 평가받아서 그때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지금 불법 행위나 문제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도 운이 좋을 때는 그런 행위를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하고도 이렇게 한 방 욕먹고 그냥 끝나갈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그리고 안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속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3년이나 7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다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뉴스에 맨날 보죠. 김 누구소는 몇 년 전에 2000 몇 년에 문제 생긴 게 지금 몇 년에 여러분 2, 3년, 3, 4년 전에 어떤 행위가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즉 어떤 지금 한 행위는 대부분 현실에서 일단 나타나지만 현실과 몇 년 후에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다가 아닌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조금 중간자, 표가 안 나는 부분, 아주 작은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지금 행위를 100을 했다 칠 때 이 100을 한 행위는 예를 들어서 한 40이나 45가 지금 당장 나타났다면 50 정도 당장 나타났다 치면은 40 내지 45는 3, 4년이나 5, 6년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5, 6이나 3, 4 이렇게 작은 부분 별로 무시할 수도 있겠죠. 무시해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크게 30년에서 70년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깊게 배우게 되면 사주의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서 70년 정도 후에 이렇게 주로 나타납니다. 예, 선생님 그럼 죽어버리면요. 예, 죽어버리면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자손한테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우리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조상들이 공덕을 쌓으면 자손한테 간다 이런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교적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씩 다 증명을 해나갈 것입니다. 왜? 뭘로써? 바로 이러한 논리체계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나씩 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노력하는 행위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지금 일단 대부분이 나타나지만 지금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 일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 또 일부는 3, 4년 후에 나타나는 것인 거고 그 다음 또 나중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능력을 다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성실히 해주면은 그 노력한 대가는 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묘한 것이요.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나올 때가 반드시 있고 노력한 대가 이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가만히 대충 일해도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는 반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나올 때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뭐 이렇게 행운이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노력한 대가 이하로 나올 때는 아주 불평과 불만들을 많이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할 거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대가는 다음에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제가 통상 저한테 공부하는 문화생들에게 또한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중이 있다고 칠 때 이 중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겠죠.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중이라는 거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음양만 있는 겁니다. 음양만 있으면은 이게 모순입니까? 아니면 완성입니까? 모순입니다. 음양에 모순이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운이 좋을 때 잠깐 정도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도 아주 완벽하게 항상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 완벽하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 하나가 완벽한 건 뭡니까? 회식을 하는데 이들이 회식을 하는데 자기 돈을 각출하지 않고 왜 돈을 내면 아깝잖아요.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시켜준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식하는데 지 돈 내서 하면 좋겠지. 회사 돈 나가려면 또 싫지 않습니까? 회사는 노사관계가 성립되니까 노와 사이관계. 그럼 이 둘을 만족시켜주려면 어떡합니까? 회사에서 돈이 나가지 않고 우리 식구들 직원들한테 돈이 나가지 않고 회식을 한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는 집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어떤 업체에서 대주죠. 제3의 업체입니다. 이들은 참 둘 다 만족합니다. 이 둘의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의 업체는 불만족의 어떤 애매한 이 중간자 형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 이 순간 이걸 명심하십시오. 어떤 흐름들은 바로 그 속에서 정확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근데 우리는 세상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어떤 세 가지 종류입니까? 자, 인간성이 아주 좋은 사람, 그렇죠? 인간성이 좋은 사람. 그다음에 인간성이 조금 나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있겠죠. 이 세 가지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를 한다고 칠 때, 여기에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나가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설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내지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음양오행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비주의를 버려야 되고 논리의 대상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